하는 일마다 잘 안 될 때가 있죠. 안 좋은 일은 한꺼번에 몰려온다고도 하잖아요. 부정적인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날 때 스스로 운이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난 그저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왜 자꾸 나에게 이런 일만 일어나는 거야? 좌절감과 함께 불평불만이 쏟아집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때가 있죠. 하지만 누구나 인생에 불운만 있지 않습니다. 불운이 행운으로 뒤집히는 순간, 혹은 실패가 성공으로 돌아서는 순간에는 어떤 징조가 나타날까요? 여러 책에서 그 징조를 찾았습니다. 자수성가한 부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변화, 운이 좋아지는 신호인 동시에 부자가 되는 징조가 무엇일까요? 지금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닌지 체크해 보세요. 첫째, 만나는 사람이 달라진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보내는 네 사람이 미래 당신의 모습이다. 그만큼 주변 사람들은 나의 행동과 신념, 사고방식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자수성가한 부자들은 성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을 선택했습니다. 때때로 나를 잘 아는 주변 사람들의 말이 더 무섭습니다. 그건 좋은 생각이 아니야. 그렇게 하면 잘 안 될 거야. 위로와 공감으로 포장한 부정적인 말을 듣고 나서는 의지가 꺾이는 일도 다반사죠. 부정적인 말과 행동은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일으킵니다. 억만장자로 성공한 월가의 전설, 크리스 가드너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윌 스미스 주연 영화 행복을 찾아서의 실제 주인공입니다. 그는 어린 아들과 기차역, 교회 대피소를 전전하며 노숙 생활을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큰 건물 앞을 지나다가 멋진 자동차에서 내려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한 남자를 봤습니다. 가드너는 그에게 다가가 다짜고짜 묻습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의 직업과 성공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나는 중개인입니다. 숫자에 밝고 사람 만나기를 좋아하면 당신도 나처럼 될 수 있습니다. 가드너는 그날부터 주식 중개인의 꿈을 갖고 노숙자 신분임에도 무보수 인턴 사원에 지원합니다. 어렵사리 면접에 통과했고 그때부터 가드너의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우연히 마주친 주식 중개인이 가드너에게 귀인이었네요. 크리스 가드너는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자신이 궁금한 것을 물었고 그가 남긴 강렬한 한마디를 마음에 새겼죠. 새로운 인연,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그들에게서 좋은 기운을 받아들이는 것도 결국 본인의 몫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직장이나 집을 옮기거나 주변 친구들을 바꾸는 일은 어렵습니다. 이미 촘촘히 짜여진 일상생활에서 누군가를 새롭게 만나는 일 역시 쉽지 않죠. 이럴 때는 여러분이 닮고 싶고 배우고 싶은 사람의 책을 찾아 읽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많은 부자들은 책 속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부자가 되기 직전에 수많은 책을 읽었다고 했죠. 책 읽고 매출의 신이 되다를 쓴 개그맨 고명환은 지금까지 1000권이 넘는 책을 읽었다고 했습니다. 그가 원래부터 애서가는 아니었습니다. 지혜와 식견을 가지기 위해 책을 메모하면서 정독하고 삶에 적용해보고 책에서 아이디어를 찾아 실행했다고 했습니다. 책을 읽고 책에서 답을 찾으려 애쓴 덕분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부자가 되기 직전에 나타나는 징조 두 번째는 얼굴 표정이 밝아진다. 하고 싶은 일, 이루고 싶은 목표를 생각하면 마음이 설레고 신이 납니다.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면서 자연스레 얼굴에 웃음이 피어나죠. 최고의 관상은 웃는 얼굴이다. 웃으면 복이 온다 라는 말도 있잖아요. 일부러 웃기도 하는데 절로 웃음이 난다니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사업 소득으로 개인 납세 1위를 기록한 일본 최고의 부자 사이토 히토리는 자신이 성공한 원천이 웃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이토 히토리는 우리 양쪽 눈 사이 미간에는 제3의 눈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으로 여기서 상상력과 아이디어가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미간을 찌푸리고 인상을 쓰면 제3의 눈이 닫힙니다. 제3의 눈을 여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죠. 그냥 웃으면 됩니다. 미소 짓는 얼굴로는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고 웃으면서 우울한 말을 늘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웃고 지내면 생각이 자연스레 긍정적인 쪽으로 흘러가죠. 밝은 표정과 웃음이 좋은 운으로 바꾸어주면
다시 좋은 운이 웃음을 만들어주는 선순환이 이루어집니다. 부자가 되기 직전에 나타나는 징조 세 번째는 어떤 일을 해도 그 일만 생각난다.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도 마음속에는 그 일만 떠오릅니다. 자신이 정한 목표와 해내려는 일 외에는 관심이 없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도 아깝게 느껴집니다. 자연스레 그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찾거나 관련 자료를 더 찾아보게 됩니다. 과거에 하지 않았던 일을 새롭게 시도했기 때문에 해야 할 일과 생각이 많아집니다. 일론 머스크는 2020년 6월에 이런 트윗을 올렸습니다. 나는 일주일 내내 하루 16시간, 1년 52주를 일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행운아라고 부른다. 이런 극도의 몰입이 있었기에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학교나 회사에서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하거나 일할 때는 이런 주도적인 몰입이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마음을 사로잡는 강력한 에너지와 열정이 성공으로 가는 길을 계속 끌어당깁니다. 부자가 되기 직전 나타나는 징조 네 번째,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온다. 목표에 따라 계속 열정적으로 몰입하다 보면 급속도로 피곤함을 느끼며 무기력해지는 증상, 즉 번아웃 증후군을 겪습니다. 지금껏 해온 일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더 이상 해나갈 수 없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포기하고 싶죠.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500명의 부자들은 완전히 패배한 순간 한 걸음 떼는 것으로 지금의 성공을 이루었다고 말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일화를 들어보면 반드시 시련과 실패, 장애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유럽의 대형 마트에서 도시락을 팔아 연매출 6천억을 올리는 켈리델리의 CEO 켈리 최는 어려운 형편을 딛고 일어선 자수성가형 부자입니다. 집안 형편이 가난해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와이셔츠 공장에서 일하며 밤에는 야학을 하다 일본과 유럽 유학길에 오릅니다. 프랑스 파리의 패션학교에서 만난 친구와 사업을 시작했지만 결국 10억 빚더미에 앉은 상태로 요식업에 뛰어들었죠. 우여곡절이 참 많았음에도 켈리 최는 끝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너무 힘들어 포기하고 싶어진다면, 뜻하지 않은 결과와 시련이 찾아왔다면 성공이 바로 눈앞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같이 시작한 경쟁자 역시 나처럼 포기하고 싶은 순간을 맞고 있습니다. 27세에 백만장자가 된 보험왕 폴 마이어는 말했습니다. 실패한 사람들의 90%는 실제로 패배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단지 단념한 것뿐이다. 성공에 이르려면, 부자가 되려면 어떤 임계점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마치 99도까지는 끓지 않다가 1도가 더해지면서 팔팔 끓는 물처럼 바로 지금이 눈에 보이는 결과는 없는데 무척 지치고 힘들기만 한 99도의 상태일 수도 있죠. 마라톤 주자들은 결승점에 도착하기 직전 극도로 지쳤을 때에야 비로소 자신의 진정한 능력을 발견하게 된다고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견뎌낼 수만 있다면 곧 제 페이스를 되찾을 것입니다. 이렇게 또 한 고비를 넘길 때마다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는 길로 성큼 다가가고 있음을 기억하세요.